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06-3번 종이에 인쇄해야 진짜 도면 완성, 즉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플롯이라는 예제 도면을 출력해보면서 하나하나씩 옵션이랑 방법 같은 걸 설명을 해볼게요. 출력할 때는 다른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컨트롤 P라는 단축키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플롯 대화 상자가 나올 텐데, 사실 컨트롤 P를 입력하면 플롯이라는 명령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 명령어를 사용해서 대화 상자를 불러내도 되지만 대부분 컨트롤 P가 훨씬 편하니까 이걸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화 상자를 열었으면 가장 먼저 할 건 어떤 프린터로 출력할 것인지 프린터를 선택하는 일이에요. 프린터 플로터라는 곳을 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들과 오토캐드에 추가로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 종이로 출력하고 싶다면 본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실제 프린터를 선택을 하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PDF로 출력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PDF로 출력을 할 때에는 물론 PDF로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한컴도 있고 어도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급적 PDF로 출력할 때에는 오토캐드 PDF나 DWG2 PDF 요것들 중에서 골라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오토캐드 버전이 낮으신 분들은 오토캐드 PDF라는 항목이 안 보이실 텐데, 그러면 DWG2 PDF라는 거 요거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오토캐드 PDF 중에서도 제너럴 다큐멘테이션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출력 결과물의 품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당연히 품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출력할 때 시간이 조금 더 들거나 결과물의 용량이 조금 더 높겠죠. 제너럴 다큐멘테이션이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프린터를 설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종이의 크기를 선택할 차례입니다. 이 종이의 크기는 위에 선택한 프린터에 저장되어 있는 용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프린터를 한번 바꿔볼까요? 한컴으로 선택을 하면 용지 크기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PDF로 오토캐드 PDF를 선택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프린터에 저장되어 있는 용지가 표시가 되는 건데, 오토캐드 PDF 같은 경우에는 ISO 전체 페이지, 그리고 ISO 확장과 ISO 일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같은 용지라도 이렇게 선택지가 세 가지가 있는 건데, 이거의 차이점은 여백의 차이입니다. 여백이 어떻게 다른가는 용지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용지는 프린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프린터의 등록 정보를 확인해 보면 용지 크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표준 용지 크기 중에 ISO 전체 페이지 리스트들 중에 저는 A3 420297을 쓸 거거든요. 요거에 수정 버튼을 눌러보면 용지가 0000, 즉 종이에 꽉 차게 출력된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종이에 꽉 차게 출력하는 게 ISO 전체 페이지인데, 사실 물리적인 프린터들은 종이에 꽉 차게 출력을 할 수가 없어요. 양옆과 상하단에 여백이 조금씩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실 일은 없을 거고요. 밑으로 쭉 보면 ISO 확장과 아무것도 붙여있지 않은 ISO 일반이 있을 텐데, 확장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는 10mm, 왼쪽과 오른쪽으로는 5mm 여백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냥 ISO A3 같은 경우엔 위아래로 17mm, 왼쪽 오른쪽에 5mm씩 여백이 있을 겁니다. 이런 여백들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다 사용을 해요. MS 워드 같은 경우를 잠깐 살펴보면 출력할 때의 페이지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에 들어가 보면 위와 아래쪽에 몇 미리씩 이렇게 여백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프린터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종이에 출력할 때는 이걸 꽉 차게 출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여백이라는 개념은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도 다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용지 크기에는 종이의 크기뿐만 아니라 여백도 저장이 되어 있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겨야죠. 이 여백은 제어할 수 없는 것인가?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용지가 없다면 용지를 추가해서 만들면 되는데, 그럴 때에 처음부터 시작해도 되고 기존 용지에서 조금 편집만 해도 된다. 그러면 기존 용지를 선택해서 편집을 하면 돼요. ISO A3를 기본으로 하는데 요 크기는 저장되어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온 거니까 다음으로 넘겨주고요. 여기에서 인쇄 가능 영역에서 여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5mm씩만 남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5라고 입력을 하면 되고요. 마지막 단계로 용지 크기의 이름을 정하게 되는데, 이 이름 정하는 건 요 밑에 리스트에 표시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이름을 대충 정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집을 다 했으면 용지 크기가 이쪽에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본인이 설정한 걸 쓰고 싶다. 그러면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저는 ISO의 A3로 그냥 사용을 할게요. 자, 이렇게 용지 크기까지 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 광활한 작업 공간에서 어느 부분을 출력할지
플롯 영역을 설정할 차례입니다.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범위라는 옵션은 줌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때 범위 옵션을 사용한 거랑 똑같아요. 도면의 모든 객체가 한 화면에 들어오도록 조절하는 게 범위라는 옵션이었죠.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마우스 휠 버튼을 2번 클릭하면 범위라는 옵션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여기에 객체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 그러면 요게 추가됐으니까 범위라는 옵션에서 확대되는 값은 바뀌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도면에 현재 작업 중인 도면의 모든 객체가 한 화면에 들어오도록 설정을 하는 게 범위라는 옵션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윈도우라는 옵션이 있는데 요걸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요번에도 요걸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요건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하고요. 한계라는 건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원래 환경 설정 파일에서 도면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객체를 그리고 그 외에는 객체를 그리지 않겠다 이런 설정들이 가능하고 그 설정되어 있는 영역만 출력하는 게 한계, 리미트라는 옵션인데 요건 요새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라도 되고요. 화면 표시는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이 종이에 꽉 차도록 출력하는 옵션인데 부정확할 수밖에는 없죠. 그래서 이것도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윈도우라는 옵션을 사용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확대하고 싶다라고 직접 사각형을 그리듯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옵션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정확하게 짚어줄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영역을 잘못 선택했다 그러면 요 윈도우라는 요 버튼을 다시 클릭하면 영역을 정확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재 설정되어 있는 영역이 짙은 색으로 표시가 될 거고요. 회색은 출력되지 않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짙은 부분만 종이에 출력이 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도면에서 도면 틀을 보면 어디부터 어디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딱 맞게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출력 영역까지 선택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출력 영역을 종이에 올려놓을 차례죠. 종이에 올려놓을 때는 위치를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축척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요만큼만 선택한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미리 보기를 확인해 봤더니 종이가 세로로 서 있어요. 그럼 요거를 가로로 뉘어줘야겠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용지 크기가 가로랑 세로랑 나뉘어서 돼 있는 건데 여기에서 용지 크기를 바꿔줘도 되고요. 오른쪽에 보면 도면 방향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요 창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오른쪽 아래에 동그라미 화살표가 그려있는 많은 옵션이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요걸 클릭하면 오른쪽에 창이 추가로 나올 거예요. 여기 있는 옵션들도 출력할 때 대부분 사용을 하니까 항상 요걸 열어놓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세로로 되어 있는 걸 가로로만 바꿔주면 미리 보기를 확인했을 때에 종이가 가로로 눕게 되죠. 이 상태로 출력을 하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미리 보기를 확인을 했더니 도면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출력할 영역이 잘못 얹어져 있다는 뜻이죠. 종이는 그대로 있고 이 출력할 부분을 옮겨주면 되는데 그거 옮기는 게 이 플롯 간격 기울기라는 친구입니다. 지금은 11.55mm, 마이너스 13.65mm로 되어 있는데 이걸 0으로 바꿔보면 대충 감이 올 거예요. 입력한 것보다 조금 왼쪽으로 조금 위로 옮겨졌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냥 플롯의 중심에 체크를 하면 인쇄 영역에 제가 선택한 부분의 중간과 종이의 중간을 일치시켜 줍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딱 맞게 올라가요. 위치가 딱 맞았으면 이제는 축척을 설정할 차례입니다. 요 플롯 축척을 설정할 차례인데 용지에 맞게끔 되어 있어서 위아래 왼쪽 오른쪽에 여백을 설정해 돼 있는 부분에 출력할 영역이 딱 들어가게끔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백이 너무 커서 조금 수정을 해줘도 되겠네요. 저는 1:10으로 설정을 해서 미리 보기를 확인을 해보면 딱 맞게 이 정도로 출력하면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출력할 때 정확한 축척으로 1:10이면 1:10, 1:100, 1:50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축척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런데 요새는 최종 납품할 때 그럴 때에는 이 축척을 정확하게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그 외에 대충 작업 결과물을 보고 싶다 그럴 때에는 그냥 용지에 맞춤에 체크를 해서 대충 꽉 차게만 출력을 해도 무방하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혹은 도면에 보면 몇 대 몇으로 출력하라고 써 있을 거예요. A3에는 1:50, A4에는 1:100 뭐 이런 식으로 축척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엔 맞춰서 출력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1:10으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이에 전부 다 옮겼으면 확인 버튼만 누르면 바로 출력이 되기는 할 텐데 여기에서 옵션을 몇 가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아직 사용하지 않은 버튼이 오른쪽에 있는 요 버튼들 중에 맨 밑에 도면 방향 빼고 나머지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옵션을 읽어보면 대충 감이 잡힐 텐데 플로 스탬프를 켜가 되면 출력될 결과물에 도면의 이름이나 날짜 같은 걸 미리 배치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건 거의 안 씁니다. 그리고 변경사항을 배치해 저장 요것도 거의 사용하지는 않고요. 위에 있는 4개만 알면 되는데 백그라운드의 플롯은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출력 중이라는 대화 상자가 따로 뜰 거예요. 그게 안 뜨도록 만드는 게 백그라운드의 플롯입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뒤에 배경에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선 가중치를 사용해서 출력할 거냐 아니냐를 선택하는 겁니다. 선 가중치가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영상들에서 설명을 했었죠. 출력 결과물의 절대적인 두께를 설정을 하는 거고 도면층에서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 객체의 특성 팔레트에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었어요. 그걸 쓸 건가 말 건가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플롯 투명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객체나 도면층이나 혹은 해치 같은 경우에 투명도를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써서 출력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시꺼멓게 출력을 할 거냐 그걸 설정해 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체크해도 되고 체크 해제해도 됩니다. 마지막은 플롯 스타일로 플롯이라는 건데 요 플롯 스타일이라는 게 여기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요게 아주 중요한데 제가 색깔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가급적 트루 컬러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게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플롯 스타일에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요렇게가 있는데 요 중에서 알아둬야 될 건 ACAD, CTB, 그레이스케일, 모노크롬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스크리닝에 대한 거는 색깔을 몇 %만 사용을 할 건지에 대한 겁니다. 스크리닝 100%면 색깔을 다 쓰는 거고 25%면 약간 흐릿하게 출력을 하는 거겠죠. 여기에서 많이 쓰는 게 ACAD, 그레이스케일, 모노크롬. 요 중에서 모노크롬은 객체가 있다, 뭔가가 그려져 있다 그러면 시꺼멓게 출력을 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은 흰색으로 출력을 하는 게 이 모노크롬이라는 플롯 스타일입니다.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면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모든 선들이 동일한 색깔로 시꺼멓게 출력되는 게 모노크롬입니다. 빨간색인 선도, 하늘색인 선도 시꺼멓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ESC를 눌러서 미리 보기에서 빠져나와 보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건 회색 음영으로 출력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빨간색이랑 하늘색이랑 검은색이랑 3가지 선이 있는데 요것들을 다 회색으로 바꿔줘요. 검은색은 아주 시꺼멓게, 그리고 객체가 없으면 흰색으로, 그리고 나머지 색깔이 있는 객체들은 그 색깔에 맞는 회색조로 바꿔줍니다.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빨간색보다 하늘색이 살짝 흐리게 나와 있죠. 그리고 빨간색은 검은색보다 조금 흐리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검은색부터 흰색까지를 나눠서 흐릿하게 출력해주는 게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친구고요. ACAD는 화면에 보이는 객체 색상 그대로 출력을 해주는 게 ACAD입니다. 미리 보기를 해보면 하늘색은 하늘색으로,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풀컬러로 출력을 해주는 게 ACAD.ctb라는 친구예요. 저는 ACAD.ctb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설정이 다 끝났으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PDF는 파일로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대화 상자가 나올 거고요. 파일의 이름이랑 저장될 위치를 정해달라고 나올 거예요. 예제 파일의 06번 폴더에 ACAD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요 플롯 진행률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오고 그게 끝나면 PDF를 열 수 있는 리더가 열렸을 거예요. 플롯 진행률이 나왔던 이유는 출력할 때에 백그라운드 플롯에 체크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리더에서 자동으로 열린 것도 출력에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게 열린 겁니다. 요번에는 똑같은 걸 다른 PDF 플로터를 사용을 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컨트롤 P를 눌러서 대화 상자를 열어보면 옵션이 초기화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걸 다 처음부터 다시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란 걸 보여드리려고 한 번 더 출력을 하는 거죠. 페이지 설정해보면 이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에는 어떻게 출력할 것인지를 저장할 수 있는 건데 한번 출력한 적이 있으면 이전 플롯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요걸 사용하면 마지막에 출력했던 옵션을 그대로 갖고 와서 사용하게 돼요. 미리 보기를 눌러보면 마지막에 출력했을 당시에 옵션이 그대로 표시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PDF 옵션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버튼은 지원하는 거에만 버튼이 표시돼요. 만약에 한 건 PDF를 사용하면 한 건 PDF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버튼은 없는 거고요. 오토캐드 PDF와 DWG PDF 같은 것들은 오토캐드에 딸려 있는 것들이라서 이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 옵션에 보면 맨 위에 뷰어의 결과 표시라는 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력하자마자 리더에서 이 파일을 열어줬던 거예요. 출력 결과물을 열고 싶지 않다. 그럼 이걸 체크를 빼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변경된 사항을 프린터에 저장을 해야 다음번에도 계속 같은 옵션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아래쪽에 있는 거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해주면 이 프린터를 사용해서 PDF로 출력할 때 PDF 리더가 열리지 않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한컴 PDF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지 크기가 설정되어 있는 게 없어서 뭘로 설정하겠냐고 물어보는 건데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사용할 용지를 따로 정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여기에도 엑스트라와 로테이트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용지의 설정에 따른 거고요. 저는 A3 로테이트를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보면 이렇게 별 차이 없이 출력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블루 스타일을 모노크롬으로 출력을 해볼게요. 확인 버튼을 누르고 미리 보기 이상이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본 다음에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저장을 할 건지 선택을 해주게 되는데 같은 폴더에 예제가 있는 폴더에 한컴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나면 PDF 파일이 생겼죠. 바로 열리진 않았지만 열어보면 앞에서 ACAD로 출력한 것과 색깔 차이만 있지 나머지는 동일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굳이 한컴이라는 걸로 출력을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건 바로 출력 결과물 때문입니다. 자, 여기 오토캐드를 설치할 때 같이 설치되는 오토캐드 PDF나 DWG2 PDF를 사용하면 PDF 리더에서 도면층이라는 게 생겨요. DWG 파일에 있는 레이어를 PDF에 그대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면층을 껐다 켜거나 이런 작업들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려고 두 개로 나눠서 저장을 한 거죠. 한컴 PDF 같은 경우에 나머지 것들은 있어요. 미리 보기랑 첨부 파일이랑 그런 건 있는데 도면층이라는 옵션은 없습니다. 도면층이 PDF에 저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오토캐드 PDF에서는 이 도면층이라는 옵션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PDF를 DWG로 다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때 도면층이 저장돼 있으면 이 설정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도비 PDF나 MS나 한컴이나 이런 다른 플로터를 사용하기보다는 오토캐드 PDF 혹은 DWG2 PDF로 출력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설정을 보여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출력하는 방법과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아직 보여드리지 않은 게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을 빨리 드릴 거고요. 별도의 영상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